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계십니까? 토요일날 저는 개인적으로 지인 결혼식이 있어서 파주에 있는 골프장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뭐 운 좋게 결혼식 진행 도중에는 비가 오지 않았었는데 결혼식이 끝나니까 또 비가 상당히 많이 내렸었습니다. 그 이후로 오늘 날씨가 너무나 좋은 일요일 주말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마침에 집 근처 한강으로 라이딩을 좀 했었는데 정말 하늘이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씨가 펼쳐지더라고요.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또 날씨도 그만큼 많이 좋아질 테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가정에 그리고 개개인마다 좋은 일이 가득한 5월 한 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4월 증시 4월 초만 하더라도 뭐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이 배터리 이슈가 잠정 합의가 되고 그다음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부분이 또 시장을 IT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섹터까지 들어주면서 전반적인 시장이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상당히 4월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증시의 흐름이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지수가 꺾인 거는 4월 마지막 주였을 거고 그 전부터도 약간의 이 종목군들의 흐름이 살짝씩 불안한 모습은 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4월의 절반은 굉장히 좀 대응하기 쉬웠던 시장이었다면 4월의 이 중순 이후부터 4월 말일부터는 굉장히 또 어렵고 답답한 시장 흐름이 연속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구간에 많은 피해가 없었으면 좋았을 거고 개인적으로는 대처를 잘 했다라고 하지만은 항상 부족한 부분도 많고 항상 아쉬움도 많은 게 주식 투자하는 내내 겪는 일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이 주식 판때기 안에 오랜 시간을 있으면서도 항상 리스크 관리에 가장 최우선으로 하는데요. 이런 게 비중이라는 게 사실 올라갈 때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올라가는 종목의 비중을 무한대로 태우지는 못해요. 사람이. 근데 원래 주식은 그렇게 하는 거지만은 쉽지가 않은 거죠. 반면 이상하게 주식이 빠지면 이 떨어지는 종목은 비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적어도 올라갈 때 비중 확대를 못했더라면 떨어질 때만큼이라도 비중 확대가 아니라 시장이 방향성을 하락을 보인다면 비중 축소가 돼야 되는 거고 다시 이 지수가 올라가는 부분을 우리가 예측보다는 대응의 영역에서 지수의 돌림이 어느 구간에 나올지를 판단하고 돌림을 확인하고 가도 늦지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5월달 시장에 많은 우려가 있는 공매도가 재개되는 그런 날이죠. 뭐 1월 달에도 나오고 뭐 계속 말만 나왔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데 그 우려로 인해서 일단은 4월 마지막 주에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좀 했습니다. 종합주가 측면에서 뭐 코스피는 제가 따로 계산을 하지 않았지만 코스닥은 기준에서 뭐 일주일 거의 4거래일 동안 마이너스 5% 하락하면서 개별주로 보면은 뭐 크게는 마이너스 뭐 20% 이상 빠진 종목군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보통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10에서 20%가 개별 종목에서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이제 종목군들의 가격 메리트가 서서히 나오고 있는 구간에서 공매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재개가 될 텐데요. 자, 아무도 이거는 예측을 할 수는 없어요. 네,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주가가 폭 나갈 것이다. 혹은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라는 것은 이미 시장에서 알려진 악재이기 때문에 악재가 해소가 돼서 오를 것이다. 사실 반반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과거의 데이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과거 공매도가 재개를 했을 당시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당일 추가 하락이 일부 나왔지만은 며칠 안에 그 부분을 전부 메우고 반등을 좀 지속적으로 해줬다 라는 점이고요. 또 두 번째 경우에서는 공매도가 중지된 이후에 그냥 그 다음날부터 시장이 반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즉 악재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그리고 시장에서 연일 뉴스가 나옵니다. 대체장고가 많이 있는 종목들 공매도 가능 리스트 등등이 나오죠.
그런 부분에서 이미 시장은 벌벌 떨고 매를 두들겨 맞았다라고 1차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당연히 비중이 줄어들었어야 되고, 이제는 그런 부분에서 서서히 분할 매수를 생각을 해볼 부분이고, 가급적이면 시장에서 강한 섹터, 그리고 어, 영업이라든지 그리고 업황이 여전히 살아있는 섹터 안에서의 반등을 모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저희가 뭐 매수했던 종목군들 보면 코스맥스를 들어갔었고요. 종목에 추천이 들어갔던 종목군들도 관광 섹터 안에서 종목에 추천이 들어갔었고, 뭐 개별 종목 중에서 건설, 중공업,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가 시장에서 지금 빠지고 있는 종목을 바로 잡는 것보다도 시장의 섹터의 순환매를 즉시 체크하는 부분이 굉장히 지금은 필요한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자, 5월의 시장, 아무래도 5월 달에 주도주가 또 한번 바뀔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화장품, 유통 등 내수와 관광의 회복에 대한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들끓고 있죠. 주말 사이 나온 기사 중에서 인도 코로나 확진자가 이를 40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브라질도 사망자 수가 3,000명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를 경신하고 있는데, 반면 미국이라든지 유럽, 그리고 국내도 코로나 백신 접종자 수는 점점 증가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제 5월 1일 노동절 휴무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뭐 100% 다 쉬는 회사도 있고 부분적으로 연휴가 진행되는 부분도 있는데, 6,500만 명의 대이동이 시작됐다라는 기사들도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백신이 본격적으로 접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300만 명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300만 명, 500만 명, 1000만 명, 그러다가 이런 백신 접종자들에게 전면적으로 지금 뭐 격리가 해제가 되고 있고, 뭐 특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구간에 와서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지금부터 다시 비중을 확대해야 될 때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여전히 종목군들을 다 들고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뭐 유통 섹터라든지 화장품 섹터도 비중 확대를 해볼 만한 계절이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앞으로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 여름을 지나서 10월 달에 또 중국의 국경지열이 존재를 합니다. 그때 임박했을 때 우리나라가 백신을 많이 접종을 해서 관광이 열린다라고 보면요, 그 구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을까도 한번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투자에는 별거가 없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움직이는 부분, 투자 인사이트를 보면 우리 실생활에서의 변화에서도 그런 걸 많이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5월달을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시황 들어가도록 하고요. 자, 5월 이번 주까지 라이브 방송 가입은 마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면 이번 주에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 증시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미국 주요 기업들은 일단은 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고요. 특히 반도체 IT 섹터가 여전히 좀 하락을 주도한 가운데서 나스닥 일부 대형주들, 구글과 아마존도 좀 빠졌죠. 후실적 발표를 하고 시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이 좀 빠졌는데, 반면 테슬라가 좀 상승한 부분, 이번에 테슬라 상승 부분에서는 이 전기차 판매 대수도 있겠지만 이 탄소 배출권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각이 되면서 올랐다라는 게 중요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기차 판매 대수의 증가에 따라서 탄소 배출권 판매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다 라는 시장의 이제 그 리포트와 함께 좀 추가 상승이 나왔는데요. 탄소 배출권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에서 일단 테슬라의 호재가 이어지면서 약간 상승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국내에서 이런 부분에 연결을 해볼 수 있는 섹터가 하나가 있는데, 사실
금요일 날 저희가 매매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종목을 딱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오늘은 시장에 들어가기 앞서서 일단은 해외 증시 먼저 보면 전반적으로 나스닥 선물이 이 국내 시장 움직일 때 정도만큼 빠졌기 때문에 일단은 국내 증시는 나스닥 하락을 일정 부분 선반영했을 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뭐 월요일 날부터 뭐 대폭 폭락만 하지 않는다면 나스닥이 추가적으로 국내 증시가 빠지기는 이제 해외에 대한 부분에서는 제한적일 확률이 높고 시장에서 원자재를 한번 보죠. 원자재. 일단 원자재가 최근에 굉장히 뜨거워요. 그리고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 굉장히 많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곡물도 많이 올랐었고 곡물된 관련주도 금요일날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다가 중과상 좀 밀렸는데 구리도 계속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 원목을 한번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원목 관련주를 매매를 했고 원목 관련주를 매매를 했고 수익 실현을 시켰고 일부 종목군들을 들고 있기 때문에 뭐 월요일날 이제 갭 부분에서 바로 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미 있는 고가를 계속 경신해 가고 있고 1년 사이에 606배, 600%가 지금 급등하면서 지금 2차 파동을 이번 달 4월 달에 만들어 내버렸죠. 원목 자체가 4월 달만 하더라도 일단 50%가 원목 가격이 올랐습니다. 50%가. 그리고 매월 올라갈 때 보면은 얘가 이제 100%씩 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거의 50%대 올라가서 월요일날 뭐 추가 상승을 더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관련 섹터 강하게 움직이는 부분을 한번 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원자재에서 가장 강한 게 구리랑 원목, 그 다음에 미국의 옥수수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옥수수도 지속적으로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죠. 옥수수도 보면은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을 지속적으로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원목 관련해서는 일단 금요일날 이슈를 좀 받았던 게 이건산업이 되고요. 이건산업이 이제 시초가부터 한 2.5% 출발을 해서 장중에 한 거의 9%까지 상승을 하고 좀 밀렸었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시초가에 좀 들어가서 매도를 하고 그 이후에 조금 물량을 떨어질 때 좀 잡아서 소폭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산업은 들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성창기업지주도 재고 부분에 대한 호재가 반영이 되면서 오히려 성창이 더 많이 올라갔었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건산업이 가지고 있는 이 솔로몬 제도, 그 다음에 해외에 있는 이 조림사업 관련해서 헥타르 자체가 26만 헥타르이기 때문에 성창 기업지주가 보유한 것보다 5배, 6배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원목 가격이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합판 등 모든 건자재 가격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죠. 일본 같은 경우 이번에 원목 가격으로 인해서 한 달 사이에 30%가 올랐다라는 기사도 있기 때문에 지금 원목 관련주 굉장히 세다라는 점을 보시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건산업이 월요일날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보면은 이건산업이 일단 대장으로 보여지고 추가적인 상승을 여기서 진행이 된다면 가속 구간으로 좀 들어가는 급등 국면에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이 단기적인 매물 저항을 금요일날 아래 꼬리를 만들면서 메꾸고 올라왔기 때문에 얘가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더 해준다면 17,000원, 18,000원 구간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눌린 구간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원목의 선물 가격을 보니까 변동성이 터질 때는 하루에 마이너스 10% 이상 급락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할로 잘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 원목 가격이 6배가 올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시간이 남아서 뭐 재무적으로 이 회사
보니까 이 법인세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세전, 세후를 보면은 이 해외 법인에서 법인세율이 좀 높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일부 개선이 될 거고, 솔로몬 제도 쪽에서 그리고 칠레에서 나가는 물량이 전부 다 미국으로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미국에서 단가가 6배가 올랐다라는 점은 분명 이 기업에는 긍정적인 부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목 관련주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월 한국 수출 잠정치를 보면 화학이 가장 높고요. 뭐 헬스케어도 괜찮은데 증가폭은 1% 정도, 그리고 반도체는 오히려 이 가격은 늘었는데 물량은 좀 줄어든 거, 그리고 가장 특징이 화장품이 50%가 급증했다라는 점이 화장품 섹터에는 긍정적인 부분이 될 것 같고, 중국의 이 개화 그리고 한국에서의 이 백신 접종률이 늘어나게 됐을 때의 화장품의 이 폭발적인 수요를 감안한다면 화장품 섹터도 참 좋아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2023년까지 조선수주가 꽉 찼다라는 리포트와 뭐 기사 등등이 많은데, 일단 조선주 금요일까지 한번 더 슈팅이 나왔고요. 추가 슈팅이 나오는지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미국 디즈니랜드 재개장이라는 이슈를 말씀드렸죠. 저희가 인터파크를 좀 매매를 하고 코스맥스를 유상증자 이후에 눌림에서 좀 들어갔었는데, 생각보다 이쪽보다는 여행주 섹터가 굉장히 좀 크게 올랐습니다. 일단은 관련주 한번 쑥 둘러보면 현대백화점 저는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눌리면 이런 아래자리에서는 다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화장품이죠. 화장품 섹터 일단은 반등 잘 나왔고요. 눌리면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보여주고, 코스맥스 수익권에서 전량 매도는 했는데 이 떨어질 때 이 아래 구간에서 잡았는데 사실상 그렇게 크게 수익은 못 냈어요. 왜냐면 금요일날 시장이 한번 밀릴 때 이런 구간에서 돌릴 때 이제 팔아버려 가지고 이 수익은 좀 먹지를 못해서 좀 아쉬웠는데, 섹터적인 측면에서도 콜마 다시 내려오면 충분히 유상증자 받아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코스맥스도. 자, 그리고 중소형 화장품주에서 클리오 상승 추세로 좀 돌아가는 부분이 일단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이때 만들어 놨던 이 대량 거래량 부분을 기준점으로 삼아보면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행 관련주들 중에서 지금 유일하게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 있어요. 레드캡 투어라고. 일단은 여행 섹터에서 이 실적을 많이 까먹은 종목이 맞습니다. 여행 섹터에서 실적을 많이 까먹은 종목이 맞는데, 여행뿐만 아니라 렌터카 사업을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일정 부분 수익을 보전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월요일날 바로 급등을 해버리면 어쩔 수 없겠지만, 살짝 밀렸다 간다면 이 여행 sek터 내에서는 일단 실적을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최상위 종목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유통 주식수가 너무 없어요. 유통 비율이 19%뿐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적으로 지금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2200억이긴 하나 유통 비율로 보면 400억 분이 안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이 많이 안 나와요. 400억 분이 되는 종목이 아니어서. 그래서 최대한 눌림에서 공략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뭐 노랑풍선이라든지 종목은 좋은데 실적이 좀 기반이 안 돼서 조금 보수적이고, 레드캡 투어가 탑픽으로 좀 보여집니다. 뭐 모두 투어나 시총이 좀 되는데, 문제는 회사의 적자폭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하나 투어도 마찬가지고요. 적자폭이 너무 커서 대형주로 보는 것보다는 중소형주로 좀 관심을 돌려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실적이 나는 거는 현대백화점 그리고 롯데관광개발도 사실 굉장히 많이 밀렸고, 이 대차장고라든지 등등으로 이슈를 많이 만드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역발상
투자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점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철강 관련주 일단 이구산업이 금요일날 이 시간에 오른 거는 선물 가격이 좀 올라서 좀 올랐는데요. 이구산업 좀 너무 많이 올라와 있고 현대 BNG 스텔이 상한가 이후에 소폭 조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 다시 돌파를 치고 다시 올라갈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현대 제철, 현대 섹터에서는 포스 현대 BNG 스틸이 가장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포스코 계열에서는 포스코 강판이 제일 센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종목을 양분화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도 코로나 일일 확진자가 무려 440만 명을 돌파하면서 백신 섹터 일단은 금요일날 계속 변동성을 보였는데 이제는 이트론하고 EID는 보면 안 되고 휴원스 글로벌하고 이쪽은 굉장히 세죠. 시간에서 그냥 매도했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셉니다. 근데 이격이 너무 벌어졌어요. 그 다음에 종근당 바이오 일일 조정받고 올라갔는데 얘 할 일은 다 끝났다라고 보여주고 일단은 백신 쪽에서는 모더나가 WHO 승인을 받고 지사화 이슈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모더나 이 지사 그러니까 채용을 진행을 한다 라는 부분이 좀 나왔기 때문에 한국지사 설립 첫 단추에서 직원 채용 시작 이 이슈가 조금 나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모더나 관련주를 다시 한번 보면은 에비프로 바이오가 사회이사가 이제 창립 멤버로 되어 있어서 다시 한번 급등을 해 주는지 에비프로 바이오 뭐 엔투텍은 빼버리고요. 엔투텍은 빼버리고 에비프로 바이오 그 다음에 ST팜이겠죠. ST팜 이제 CMO로 움직일지 최근에 수급이 좋았는데 그 수급이 좋은 부분 물량만큼 대부분 좀 물량이 빠져나와서 얼마나 다시 갈지 약간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계에서 최근에 좀 많이 들어왔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전부 다 10만원대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까지 좀 밀려줬으면 좋았을 건데 안 밀려줘서 개인적으로 매매는 못했던 종목입니다. 다시 한번 힘을 받고 올라가는지 월요일날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 모멘텀 그런 거를 다 잊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뭐 이 고점에서 보면은 더 많이 빠졌겠지만 일단은 2주 동안 해서 15%가 시총 1위 기업에서 좀 빠졌죠. 지수 반등했을 때 시총이 상위 종목에서 가장 빨리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금요일날 시장이 빠졌어도 저가를 일단 지켜준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등하는지 체크를 해보시고 지수와 함께 갈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효성 TNC 실적 좋은 기업이라고 했죠. 이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효성화학도 마찬가지고요. 자, 실적 발표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도로 이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효성 TNC, 효성화학. 근데 효성중공업이 생각보다 좀 많이 약한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공업 섹터에서 이쪽만 좀 약하게 좀 진행이 돼서 조선이 아니다 보니까 좀 그런 건지. 근데 이번 주에 또 수소 충전소 그린벨트 해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다시금 저는 반등을 해줄 걸로 예상을 해보고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자 생각을 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IT 기업들 좀 보면 어버브 반도체를 눌림을 기다리는데 눌림이 안 나와서 못 봤고요. 대덕전자도 이 하단 구간을 좀 기다려 보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약간 높다라고 보여지고 여기서 밑에 언저리까지 빼버리면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모으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덕전자도 보고요. 원익 IPS 이게 이제 추세를 돌파한 구간에서 일단은 눌림이죠. 이 구간 언저리까지 빠지는 자리를 좀 지켜볼 예정입니다. 뭐 LB세미콘이라든지 좋은 종목군들 다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좋은 구간에서 기다려다 보면 5월달에 이런 종목 안에서 큰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대형주를 보면 현대차 많이 밀렸죠. 많이 밀렸는데 이런 대형주는
이 갭 하단을 한번 이탈을 시킬 수도 있어요. 갭을 이탈시키면 또 하나의 갭이 존재합니다. 20만원, 앞으로 5%가 더 빠지는 라운드 피겨 근처에서 저는 한번 기다려 볼 생각이고요. 이런 자리 오면 또 공격적으로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왜? 이 첫 자리에서 이미 강하게 이 종목도 15%가 반등을 했습니다. 대형주가 의미 있는 구간에서 15% 반등하고 밀렸죠. 또 이런 자리까지 떨어지면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에서는 반등을 해줘요. 대형주는 그게 맞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나 의미 있는 구간에서 강한 반등이 나오는 종목군들이죠. 그러면은 기아도 굉장히 강했던 종목이 이런 갭 하단 구간까지 내려온다면 또 한 번의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될 거예요. 현대모비스도 이 갭의 시작점까지 멀지가 않았죠. 갭의 시작점까지 멀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갭이 존재하는 종목군들, 그리고 시장에서 굉장히 강했던 종목군들이 지금은 이 수급과 모멘텀 부재로 많이 밀리지만 이런 구간에서 깨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는 누군가는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갭에 대한 이론을 많이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금융주 쪽을 보는데요. 우리 금융지주라든지 최근에 중소금융지주사들 굉장히 강하죠. 뭐 대형주도 다 따라갈 걸로 보여지고요. 금융 쪽 섹터 잘 보시면 중장기로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한 주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다음 한 주는 또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죠. 가정에 이 자녀분을 두고 계신 분들은 즐거운 또 어린이날 되시면 좋겠고요. 또 이 부모님들 고생 많이 하셨기 때문에 어버이날 또 즐겁게 보내시는 그런 한 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감사합니다.